경기도에 지원을 했고요. 1차 점수는 81.33점, 그리고 2차 점수는 90.7점 맞아서 경기도 수석으로 처음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을 때 소감은 우선은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공부 과정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을 때 성취감이 굉장히 높았고요. 시험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감이 꽤나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기쁜 마음으로 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차를 제가 물리를 정말 잘하는데 81.33점에서 70점이 전공 점수였고 11.33점이 교육학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 채점을 해보고 나서 교육학 꽈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시험을 1차는 붙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물리에는 자신이 있는데 다른 과목에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17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지만 이거 2차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거 받고도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2차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기들이 다 한창민 교수님 강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한창민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한창민 교수님 되게 다양한 범위를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풀이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임용고시 문제가 저는 기출을 풀어봤을 때 기출에 대한 그런 정보보다는 되게 다양한 범위에 대한 준비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창민 교수님이 되게 준비를 잘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공부하고 2, 3, 4학년 이렇게 쭉 했는데 일단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그냥 꾸준히 수업만 듣고 전공 공부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부터 이제 좀 열심히 시작을 하긴 했는데 4학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반 물리학만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처음부터 끝까지 전공 지식을 한 번씩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책에 3개가 있었는데 영일반 물리랑 서웨이 일반 물리 그리고 할리데이 일반 물리, 이 3가지 일반 물리의 그 연습 문제 그리고 연구 문제 그런 거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를 다 풀면서 일단 개념을 한번 돌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전공책으로 공부를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역학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이거를 전공책을 싹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전부 다 증명을 해보고 그걸 이제 다 공책에다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통계랑 양자역학은 전공책만 보고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건 이제 저 학교에서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창민 교수님 강의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문제 푸는지 그런 요령들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9월까지 현대물리 정리를 다 마치고 양자역학이랑 열통계를 정리하지 않았던 이유가 9월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된다면 11월에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끝나게 된다면 정말 개념 정리만 하고 임용을 봐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개념 정리를 멈추고 한창민 교수님 기출문제 풀이를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는 한창민 교수님 인강 들으면서 기출을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한창민 교수님이 내주신 책을 3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원에 직강 와서 모의고사 풀면서 실전 경험을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3번을 반복해서 풀면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틀렸는데 그냥 한 번 전체 다 돌려보고 2번, 3번 풀면서 한창민 교수님이 되게 다양한 범위의 문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 긴 풀이와 되게 다양한 풀이 방법을 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풀 때는 제가 공부했던 방식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2번째, 3번째는 공부했던 방식 적용하는 거를 이제 한창민 교수님 풀이를 조금 따라서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신박한 풀이가 많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른 문제에서는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한창민 교수님 풀이를 되게 적용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되게 새로운 문제 풀 때도 되게 적용이 잘 되고 그때 실력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증명을 다 해봤기 때문에 모든 전공책에 대해서 저만의 증명법을 공책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역학 공책 되게 두꺼운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을 다 증명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열동계 뭐 양자역학까지 전부 다 공책에다가 증명을 다 해놔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약간 공식을 이렇게 다 풀이 보면서 공식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증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했더니 되게 문제 하나하나 이해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루 공부를 끝낼 때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또 노트를 이제 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루 공부하면서 오늘 내가 얻은 지식 그리고 오늘 내가 좀 어려웠던 거 그리고 좀 알아두면 좋을 거 간단하게 이제 공책 한 장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꾸준히 정리를 했더니 몰랐던 내용은 계속 보충돼가고 이제 새로 안 내용은 계속 강화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좀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의 공부법과 그리고 컨디션 조절 방법 이거를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초수생이니까 여러 사람들의 공부 방법 그리고 뭐 하루의 일정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베꼈어요. 처음에는 잠도 6시간씩 자면서 공부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루에 공부량을 10시간씩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걸 최대한 맞춰가려고 일단 처음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몸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식도염도 오고 위염도 오고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2시간씩 하면은 1시간만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두통이 오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지만 아 이게 나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6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도 8시간을 늘렸고 그리고 공부 시간 10시간 하는 것도 그냥 제 스스로 이 정도 해야겠다 하면서 10시간 공부를 하려고 항상 노력은 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한 5시간, 6시간 하루에 공부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몸이 안 좋았어서 10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효율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10시간 공부하더라도 30분은 계속 머리 아파서 끙끙 앓고 근데 이제 그렇게 몸 관리를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몸 관리를 하다 보니까 5시간 공부하더라도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합격 그런 공부법 그런 게 많겠지만 그게 항상 자신의 몸의 정답은 아니니 자신만의 공부법을 알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순 공부 시간보다 오늘 하루 얻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공부를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 얻은 것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12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날 얻는 게 없는 날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기출 문제 쉬운 것만 이렇게 12시간 풀다 보면 12시간을 공부했음에도 아 오늘은 그냥 반복 물론 반복도 중요하지만 얻은 게 없다라고 느끼는 적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6시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걸 얻는 날이 있어요. 저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물어본다면 저는 6시간을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되게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그날 이제 무언가 하나씩 꼭 얻어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제 항상 풀던 풀이만 도전하지 말고 이제 한창민 교수님이 다양한 풀을 알려주니까 그런 다양한 풀을 또 도전을 하면서 그러면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초수 시험을 보면은 이번 시험은 경험으로 시험을 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저희 선배나 먼저 졸업한 동기들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초수생도 이제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경험으로만 시험을 보자고 한 순간부터 저는 공부의 효율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수생 여러분들이나 임용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경험으로 시험을 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력을 다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게임이나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절제하에 적당히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술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술은 일단 먹으면 당연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많이 먹으면 후취가 심한 사람들은 이제 다다음날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임용 공부하면서 저는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시험에서 저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긴장을 더는 훈련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한창민 교수님의 직강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다 이제 쟁쟁한 실력자들이고, 그리고 다들 이제 이렇게 그 시간만큼 딱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서 그 시험을 보는 그 경험이 임용 시험장 가서도 그날에 이제 꾸준히 해왔던 경험이니까 그날에 이제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인강으로 그 모의고사를 듣기도 하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는 이제 한창민 교수님 이제 직강 와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의고사를 와서 봤을 때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 모든 그 조건과 환경을 임용 시험장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옷을 거의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장에서 입을 옷을 저는 정해놨어요. 요거 이 티셔츠랑 이제 바지를 생각을 해놓고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이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점심에 이제 먹을 것도 임용 시험장에서 먹을 거를 미리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또 시험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면 안 되니까 아침부터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물을 이제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이런 훈련을 계속 했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여기 와서 그런 경험들이 임용 시험장에서도 자신들의 충분히 실력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선수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게 처음에 빨리 붙으면 좋은 시험이지만 무조건 이제 건강 해쳐가면서 붙는다고 인생이 막 활짝 피고 이런 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일단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시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부량 너무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효율이 최대로 나올 만큼 이 정도만 신경 써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들 내년에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